SSG 네. 이번에 3명의 선수를 문승원, 박종훈, 또 네. 한유섭 선수 5년 계약 총액 180억 원을 들였고 외국인 선수들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정용진 구단주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네. 외부 협회에 진짜 큰 손으로 등극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야구인, 시도는 했지만 뭐 안 했습니다. 야구인으로서의 그 바람은 그냥 뭐 SSG를 제가 응원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저렇게 구단주가 물론 다른 분들도 다른 구단주도 관심이 뭐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정영진 구단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열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뭐 이런 팀일수록 좀 더 성적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뭐 많은 다른 타 팀의 팬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진짜 아주 부럽다. 뭐 야구인 한 사람으로서 그런 그 원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야구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선수들도 좋은 어떤 여건하에서 그 경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정영진 구단주의 어떤 그 열성이 선수들에게 묻어나가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올해는 포스트시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돌아올 선수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승원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돌아와 주냐에 따라서 SSG는 운명이 갈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선수들이 부상이기 때문에 딱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 이걸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수술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5위 키움 박병호 선수 빠져나 이 푸이그 선수가 오는데 우리가 아는 굉장히 그 유명한 선수잖아요. 유현진 선수하고 같은 팀에서도 뛰었고 또 요키지 선수 재계약도 했고 푸이그 선수는 이게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푸이그 선수가 이제 찬반이 나뉘잖아요. 과연 와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야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반대되는 정상적으로 그냥 좀 야구에 몰두를 해서 열심히 뭐 팀 승리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양쪽으로 나뉘는데 제가 볼 때는 푸이그 선수가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라는 그런 좀 의구심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동양적인 정서가 있는 우리에서 푸이그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야구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해주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잘 해야 된다. 동양 야구를 하러 왔기 때문에 동양의 어떤 그 정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KBO의 정서가 있고 또 한국 야구 팬들의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한다고 한다면 야구 기술이야 뭐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태원의 출몰을 좀 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하십니다. 글쎄요, 제가 뭐 어느 특정 지역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푸이그 선수가 팀의 융화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키움이 지금 조상우 선수가 빠지는 부분이요, 되게 클 거예요. 그 부분 저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발진들은 괜찮아요. 뭐 외국인 투수가 둘 있는 데다가 안우진 선수도 있고 최원태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불펜 쪽에 들어가면 좀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푸이그 선수가 들어와서 기대한 대로만 해준다고 한다면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겠죠.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절정의 기량을 보였던 선수니까요. 이제 투수 쪽이 조금 더 키움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을 보니까 뭐 리그 6위 수준이던데 지난해 푸이그 선수 20대 푸이그하고 30대 푸이그는 좀 다르다. 다를 거다. 또 그렇죠. 달라야 된다. 다른 걸 확인을 했다. 키움 구단의 이제 프론트의 또 생각이고 또 시선이기도 합니다. LG 이야기를 잠깐 하면 최근에 뭐 LG의 술이 뭐 말랐다 아니다 차단장이 다시 채워 넣었다 하는데 뭐 술이 있는 건 사실이고 고 구본무 회장에서 그리고 지금 LG 트윈스 지난해 케이스 문턱에서 또 좌절한 부분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경기차가 이제 그죠 한 게임 반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았으니까 두산한테 또 가을 야구에서 일격을 당했으니까 그건 또 2년 연속 일격 당한 부분은 더 타격이 더 컸고 LG는 올해는 정말 뭐 한번 으쌰으쌰 생각을 LG는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외국인 타자가 얼마나 시즌을 완주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30홈런만 때려낸다고 한다면
네. 공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루이즈 선수. 예. 외국인 타자가 어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LG가 공격력이 상대가 두려울 만큼 강해지냐 안 강해지냐 이게 달려 있을 것 같고요. 투수 쪽에서는 역시 외국인 투수 그 켈리 선수를 제외한 이제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켈리 선수는 이제 그 인정을 받았던 선수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외국인 투수가 선발 투수가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뒤이어서 이제 거기를 뒷받침하는 선발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불펜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LG가 그렇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선발 투수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는 뭐 7, 8승, 10승 이렇게 가는 선발 투수가 있다고 한다면 LG는 언제든지 우승권에 가까운 팀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전력이 강화됐다는 느낌은. 그렇죠. 그 잠실 운동장이 넓은데 박혜민 선수까지 FA로 왔기 때문에 뭐 수비 쪽에서는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타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결국 선발에 지금 작년 같은 모습을 봤어도 선발의 한 축이 외국인 투수 한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켈리 선수만 고군분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수아레즈 선수가 그때 아파서 한 2달 가까이 좀 빠졌었고, 근데 플러크 선수에 대한 기대도 있고, 외국인 타자는 그냥 보어 선수, 또 라모스 선수, 그 없이 지냈다. 그렇죠. 없이 지냈으니까 뭐. 리오 루이즈 선수 새로 왔는데 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LG는 뭐 저도 있어봤습니다만 가장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선수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 열성 팬들을 충족하는 것을 본인들이 그걸 딛고 일어서서 성적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감사할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선수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슬기롭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뭐 LG는 충분히 우승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우승을 못한 게 계속 세월이 쌓이잖아요. 94년 우승 이후로 계속 세월이 쌓입니다. 이제 28년이 되고 그러니까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롯데는 또 30년이 되고 하니까 그것이 자꾸만 세월이 쌓이니까 또 부담들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야구장에 관중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LG 선수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관중분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선수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더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현수 선수가 경험이 많고 이제 하기 때문에 어떤 리더 역할을 조금 더 확실히 하면서 선수들이 좀 경기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분위기 탈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LG 선수들에게는 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벗어나는 거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팀에 이제 그런 리더가 없다 보면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그런 부분도 김현수 선수의 역할도 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지난 뭐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1위 결정전에서 또 패하면서 바로 한국 시리즈 직행을 또 하지 못했고 그 삼성을 좀 상위권으로 좀 꼽으셨었잖아요. 허삼영 감독이 엄청난 그 교훈이 됐을 거라는 생각. 21년도 시즌이 그 특히 포스트 시즌이 엄청난 교훈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에 갔어야 되는 그래서 KT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유리한 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코리안 시리즈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허삼영 감독이 엄청난 그 생각과 또 복귀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이 올 시즌에도 제가 볼 때는 박혜민 선수가 빠졌다고 해도 전력이 크게 그렇게 누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투수 쪽인데 최채용, 최지강 선수 그렇습니다. 심창민 선수도 지금 NC로 갔지 않습니까? NC로 그렇게 보면 투수 쪽이 얼마나 보강을 해주느냐 거기에 삼성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공격은 뭐 크게 표시가 안 날 거예요. 뭐 약해졌다, 뭐 강해졌다 이러보다 약해졌다는 표시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텐데 결국은 투수 쪽입니다. 기존 또 불펜지는 또 나이를 조금 한 살 더 먹.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펜 쪽에 이제 돌아올 선수가 최충현 선수가 있는데. 저는 최충현 선수가 선발로 갈지 불펜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충현 선수가 돌아오면 어떤 보직을 맡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투수 쪽도
조금 더 운명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피렐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족저 근막염이 있어요. 네네네. 재계약할 때 이 뭐 이건 거의 고질에 가까운데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스파이크가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주문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답니다. 좀 작아서 뭐 그것도 새롭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피렐라 선수에 대한 부상 부분은 구단이 조금 낙관을 하고는 있던데 이 선수도 계속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 부장님이 그 피렐라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삼성의 타선의 구성상 피렐라 선수가 수비를 나가줘야 돼요. 네. 김동엽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김동엽 선수가 수비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격에 영향을 받거든요. 수비에 나가서 실수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투수들한테 미안하고 맞습니다.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팬들한테 미안하고 뭐 이러면 이축돼서 못하는 거예요. 또 김동엽 선수가 마음이 또 여린 선수여서 더더욱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피렐라 선수가 수비를 좀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피렐라 선수가 족적 뭐 근막염인가 그것 때문에 수비를 많이 못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예요. 네, 그것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 박혜민 선수가 빠진 어떤 수비나 공격이 조금 더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좀 나아질 거라고 구단에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구단도 유심히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네네. 두산입니다. 두산. 참 뭐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네. 네, 뭐 대단한 팀이죠. 올해는 힘들다. 아니 올해도 역시 그렇게. 네. 그러나 최하위까지 떨어지고 하위권으로 밀려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주인권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산이 김재환, 박건우 이 두 선수를 다 잡고 싶었죠. 물론 그렇죠. 다 잡고 싶었는데 네. 근데 박건우 선수를 놓치고 김재환 선수한테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도 김재환 선수가 남는 부분이 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중심 타선에서는 김재환 선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두산 입장에 봤을 때는 타선이 조금 더 강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상대 투수가 느낄 때. 그러나 박건우 선수가 빠진 부분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박건우 선수는 공수줄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박건우 선수를 놓친 부분에서 또 나이가 젊은 선수고 그런데 놓쳤단 말이에요. 네. 정수빈 선수는 안 놓쳤는데 박건우 선수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산으로서는 내색은 하지 않지만 가장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박건우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야구는 갈 것이다. 제가 두산을 평가할 때는 언제든지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팀이다라고 작년에도 사실은 두산을 5위권 밖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두산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두산이 확실하게 5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주인권에서 계속 상위 팀들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도 뭐 7위까지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으로서는 굉장히 좀 선방한 시즌이다.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을 야구에서는 굉장한 뭐 저력을 보여줬고. 네, 우선 두산이 투수도 그렇습니다만 내야 수비진이 조금 더 탄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두산이. 네. 그것이 큰 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큰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KT는 지난해 최고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통합 우승을 했는데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2연패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네. 워낙 선발진이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이요. 워낙 선발진이 탄탄해요. 거기다가 이제 유한준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발빠르게 박병호 선수까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한준 선수의 역할을 박병호 선수와 강백호 선수로 수비는 이제 그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서 지명대타를 아마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KT는 왕자 수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우승을 했으니까 네. 또 선수들이 기대치도 높고 합니다.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연봉 협상인데 조금 난항이 있는 것으로 좀 봤습니다. 그것도 좀 체크를 했었는데. 근데 선발진이 워낙 탄탄해요. 네, 좋죠. 국내 선발진도 굉장히 좋고 쿠에바스 데스파이네 선수 재계약도. 그런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주건 선수가 19년도에 19년도에 상당히 좋았잖아요. 주건 선수가. 좋았죠. 그런데 재작년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볼의 힘이 주건 선수가. 재작년에 이제 홀드왕을 했지만은 볼의 힘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로 나오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볼에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홀당을 하기는 하지만 네. 약간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21시즌에도 좀 더 떨어지는 면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불펜 투수 김재현 선수까지 가기까지가 이대근 선수가 얼마나 탄탄하게 더 올라와야 돼.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대로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그 공백이 조금 더 최소화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22시즌에도 주건 선수 혼자서 그것을 감당을 한다고 한다면 마무리 투수까지 가기가 마무리 투수 사실은 김재현 선수도 조금씩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강철 감독이 잘 좀 전력 누수를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타선은 뭐 박병호 선수도 합류를 하고 또 뭐 헨리 라모스 선수 영입을 해서 외국인 타자도 조금 좀 더 보강을 했다. 고인 선수 물론 잘해줬지만 그렇죠. 나이도 있고 또 정확도 측면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바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강철 감독이 투수 출신이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이게 뭐 폄하를 한 건 아니고 투수 출신들이 경기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야수 출신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강철 감독은 뭐 제가 뭐 우승을 해서 또 제가 뭐 해태와 가까이 예야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구를 투수 출신이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가고 있다. 특히 투수 교체하는 타임이라든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은 2월부터 스프링 캠프 들어가고 연습 경기도 봐야 되고 시범 경기도 봐야 되고 진짜 봐야죠, 그죠? 열어봐야죠. 외국인들은 좀 그래봐야 되겠지만 이르지만 2022년 최초로 5강 예상. 5강 꼽아주시죠. 우선 KT, 기아, LG, NC. 근데 결국은 나머지 한 팀이 이제 삼성과 삼성과 SSG인데요. SSG인데 변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박정훈과 문승원 선수가 과연 어느 시점에 투입이 되느냐가 이렇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변수를 감안해서 한번 찍어주시죠. KT, 기아, LG, NC, SSG, 삼성, 두산 세 팀 중에 한 팀. SSG는 변수. 두산은 조금 두산은 좀 힘들고 5위 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이분도 또 삼성으로 참 어렵네요. 그런데 지금 삼성도 이학주 선수의 지금 진로가 불투명하잖아요. 이게 과연 팀을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도 이학주 선수는 팀에서 지금 계속 좀 플레이를 이어가는 것이 사실 조금 쉽진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봐도 팀에서 저렇게 이렇게 서로 갈라서는 모습을 보여서 사실 있는다고 해도 그게 크게 성적을 내지를 못하거든요. 선수한테도 팀의 융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SSG가 근데 지금 투수 쪽이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마무리 쪽이 지금 김태경 선수가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그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어요. 지금 SSG가 여러 가지 한 팀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는데 SSG냐 삼성이냐 SSG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SSG 최종 SSG 삼성보다는 이순철 위원님의 시즌 첫 예상 KT, 기아, LG, NC, SSG 이렇게 저를 또 펠레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굉장히 우리 감독님이 웃으시는데 제가 그만큼 많이 틀린다는 소리죠. 아닙니다. 오늘 그래도 이게 뭐 지금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변수라는 것은 굉장히 또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시즌 뚜껑 열기 전까지 계속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에 들어가 보면 또 이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바로 태세 전환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자주 좀 불러주셔야 되는데. 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핵 인싸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